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추워가지고 진짜 살이 뭐 하세요? 그래서 한 분 거를 적어도 18명 이상은 봐야겠다. 맞아요. 오늘은 좀 덜 난해했나요? 주제 의식이 명확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는 배도관님과는 좀 달랐죠. 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 미술관의 50주년 기념전인 어디로 주름이 지나가는가는 서로 선후배 관계였거나 서로의 작업을 기존에 알고 흥미가 있었지만 한 번도 직접 만나보지 못한 작가들끼리 만나는 등 서로 다른 관계성을 지닌 총 9개의 작가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전시명인 어디로 주름이 지나가는가는 관계 이야기를 내포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들레즈의 주름, 라이프니츠와 바로크에서 인용한 문구로 주름이 지닌 과거와 미래의 접점, 즉 관계를 맺음으로써 생기는 여러 흔적과 접촉을 계기로 생긴 다양한 이야기를 전시에서 보여줍니다. 전시를 기획한 아르코 미술관 차승주 큐레이터는 미술관의 현재가 접점의 궤적과 경로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살펴보고 미술관의 미래가 어떤 접점들로 그려질 것인가 탐구하는 시도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전시는 각 작가가 현재 집중하고 있는 신작이나 미발표작을 중심으로 다른 세대를 경유한 작가들의 만남이 동시대 미술계에 던지는 화두를 살펴봅니다. 이 과정에서 한 작가가 다른 작가의 기존 작업의 주제에 관심을 갖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당 이야기를 풀어내기도 하고 서로 소통을 통해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 새로운 결과물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주제들이 전시에 모였지만 그 주제들은 결국 서로의 관계, 소통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이를 통해 관계의 시작에서 비롯된 서사가 얼마나 다양한 미래를 그려갈 수 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미술관 50주년을 맞아 다양한 예술 주체가 교류하고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장소로서 기능해온 아르코 미술관의 과거와 앞으로의 지향점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르코 미술관 50주년 전, 어디로 주름이 지나가는가. 저희가 오늘은 대학로 해화에 있는 아르코 미술관에 다녀왔어요. 네. 오늘 본 전시는 개관 50주년을 또 맞이해가지고 특별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그 전시를 보러 갔다 왔는데 아르코 미술관이 그 역사가 50주년이나 됐다 보니 거쳐간 작가님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제가 확 끌렸던 이유는 서로 만나본 적이 없고 서로 작품으로서만 알고 있는 그런 작가님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평소에 선후배 관계로 지내고 있는 작가님일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어떠한 접점을 가지고 콜라보를 해서 이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게 저는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사실 저는 두 번째 간 거잖아요. 네. 같이 가보고 싶었고 재밌게 봤는지가 일단 너무 궁금했었어요.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콜라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게 또 다른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맞아. 문 열고 딱 들어가자마자 유리관이 이렇게 있는데 작품으로 있는데 천조각 위에 유리로 이렇게 그 입구에 있는 거? 입구를 전부를 막고 있었잖아요. 되게 양옆에 요만큼의 틈을 두고 그래서 이거를 밟고 가라는 것이겠지? 저는 사실 그 틈으로 이렇게 가려 했더니 거기 전시 지킴 하시고 있는 분이 밟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밟아도 돼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사실 비 오는 날이었어요 심지어. 그래서 저는 거길 감히 밟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것부터가 이렇게 관객과 상호작용을 하는구나. 그 제목 자체가 발판이더라고요. 그래서 발판으로 삼고 전시 관람을 시작했죠. 거기서부터 이제 콜라보라는 게 시작이 됐었던 건데 맞아. 또 동선이 신기하게 안에서부터 시작이 맞아요.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게 굉장히 다양한 매체와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거리를 전달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첫 번째로 했던 게 어부. 어부. 네. 맞아요. 한 분은 영상으로 담기셨고 한 분은 그림으로 이렇게 너무 극과 극의 하나는 정말 실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렸다는 게. 한 분은 너무 사실적인 미디어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그게 대비되면서도 접점이 또 있고 맞아. 그걸 또 그렇게 풀이하고 심지어 그림은 아예 또 약간
숨겨서 있다시피 그런 맞아요.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맞아요. 되게 좋아하면서 보는 게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람들이 어떤 거를 초점으로 삼고 같이 작업을 했는지를 찾아가는 재미가 일단은 되게 있었던 것 같아서 맞아. 또 이쯤에서 제가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뭐가 가장 재밌었는지. 어떻게 보면 의자를 제일 재밌게 봤어요. 위층에? 네. 왜요? 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제목이었나 그랬던 걸로 맞아요. 기억을 맞아요. 하는데 의자라는 게 누군가와의 교류 메시지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의자의 쓰임은 누군가를 받아들일 때 쓰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쓰이지 않는 거예요. 혼자 그냥 가만히 쉬고 있을 때 본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의자는 의자에 앉지도 못해요. 사람을 받아들이고 누군가를 앉게 함으로 인해서 그 다른 누군가의 존재와 교류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런 지점에서 의자를 사용했다는 게 그게 커뮤니케이션의 한 매개체로 사용을 했다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그럼 질문. 의자가 앉아야지 제 기능을 하는 건데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으로서. 네. 근데 청동이라든지 기타 등등 앉을 수 없는 맞아요. 소재를 써서 앉을 수 없게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거기 맞아요. 그렇게 그러면-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그쵸? 그랬을 때 그러면은 뭐예요? 커뮤니케이션을 차단하겠다는 건가요? 아니죠.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의자라는 것 자체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메시지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그 메시지라는 이름까지 덧입혀서 했다는 건 더 강조한다는 쓸 수 없는 것으로 만들었지언정 그게 의자다라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당신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한다라는 그게 너무 확고하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심지어 되게 컸잖아요. 네. 그런 열망? 이런 거? 저 완전 또 다른 생각했어요. 배려, 단절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소통을 한번 해보자 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한 거예요. 그런데 소통을 하고자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소통을 하자 하지만 소통을 할 수 없는 환경. 그래서 오히려 단절을 생각한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면 바닥에 막 다 파편 조각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소통의 메신저였잖아요. 메신저예요, 의자는. 도구죠. 서로가, 저희도 지금 의자에 앉아있잖아요. 의자에 앉아있음으로 인해서 이게 주는 게 되게 저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앉을 자세를 취하고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앉을 자세를 취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사실 저도 그게 되게 눈에 들어갔던 작품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게 비주얼적으로 눈에 딱 띄잖아요. 워낙에 의자도 크고 사실 재료도 앉을 수 없어. 크기 자체도 앉을 수도 없어. 받침대도 없어.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의자였어가지고. 어떻게 보자면 저한테는 오히려 다른 콜라보들보다도 더 콜라보를 이루려고 하는 다른 의미의 콜라보네요. 그렇게 보면. 이제 손으로 물어봐요? 뭔지 맞춰보시겠어요? 저 너무 알 것 같은데. 거기서 막 한 30분 계시는 것 같아. 아니, 한 3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저한테는 우리 지난번에 2회차 때 갔던 이끼 있었잖아요. 네. 그때랑 너무 비슷한 느낌인데 더 드라마틱했어요. 일단 암막 커튼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완전 되게 거기 공간만 있는 것 같았잖아요. 안개가 자욱하고 어두운데 소리부터 향도 나고 그러니까 저의 또 오감을 막 완전 활용시키는 거예요. 되게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그 디스토피아? 배가 막 거의 뭐 침몰할 것 같은 직전으로 막 움직이고 있고 천둥 치고 바닥이 막 진짜 파도같이 천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오더라고요. 맞아. 엄청 천면이 다 맞아요. 스크린이었고 막 되게 불안하게 만드는 이 상황에 한 줄기 느낌으로 저기 하늘에 구름이 있는 게 어떠한 신랑 같은 희망으로 붙잡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도 또 잠깐 생각을 하고 하늘로 보였을 때 그 배 밑으로 에러 코드를 띄우면서 이게 자연환경은 아니지만 디지털적인 게 엄청 각광받는 이때 그 에러 코드를 띄우면서 배가 침몰할 것 같은 그것과 너무 잘 맞아떨어졌어요. 거기서 이제 또 코비디그로 인해서 이제 더 많이 더 몰입했고 그쪽으로 디지털 쪽으로 거기서 에러가 났을 때 패닉 이런 걸 또 형상화했다고 했다는 게 너무 공감이 가고 확 왔어요. 저도 그리고 더 신기했던 건 이런 환경 조성을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오류, 코비드 등등의 사태들 그리고 우리를 일깨우는 그거를 그렇게 전달했다는 게 너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 이렇게 조화를 이루니까 이렇게 재밌구나. 약간 다른 면으로 보는 시각적인 재미가 있었다면 이거는 진짜 화합으로 하나 되는 그런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라서 오히려 그게 더 배가 돼서 왔었던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접점이 있나 싶은데 저 사람은 어떤 접점으로 저걸 저렇게 해서 했으려나? 정말 다른 아예 화풍도 다르고 아예 그것도 다른데 저거를 한 작품으로 그냥 하려고 했던 의도는 무엇일까? 근데 신기한 게 너무 다른데도 진짜 한 작품이에요. 이질감 없이 또 완성된 작품은 그래가지고 되게 맞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솔직히 미리 생각할까봐 제가 말 안 해줬어요. 사실 그러면서 전 좀 준비했어요. 그냥 내가 그런 질문을 식이야. 거니까 놀랍지 않아요. 질문이 뭐냐면 인생에서 누군가와 콜라보를 할 수 있다면 누구와 콜라보하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저랑 잘 맞지만 제일 잘 맞지 않는 사람이 한 분 있어요. 엄마? 네. 엄마랑 콜라보하고 싶어요. 성향이 진짜 반대거든요. 정말 정반대세요. 이렇게 이렇게까지 반대해요. 싶을 정도로 반대해요. 엄마랑 한번 끝장 토론 이런 거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솔직히 원하는 대답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완전 아닌 것 같아. 이게 뭐야. 완전. 생각하셨다면서요. 대답까지. 준비도 하셨다면서요. 아니 근데 사실 별로 준비 못했어요. 거짓말하지 말 빨리 얘기해요. 아, 그런 건 어때요? 듀엣곡을 한번 나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음반을 낸다면 교신님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여가지고 교신님하고 듀엣을 하고 싶어요. 멜론으로 들을게요. 오늘 그래서 사실은 뭐 콜라보라는 게 우리가 콜라보 전시를 봤지만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냥 내가 누군가와 협업을 한다면 나는 누구랑 하고 싶고 어떤 사람이랑 시너지가 잘 나고 이런 거에 대한 같음과 다름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금 얘기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같으면 같은 대로 다르면 다른 대로의 그런 대척점들이나 그런 점들이 확실히 생기잖아요. 다름도 하나로 나타낼 수 있고 같음도 하나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재밌는 지점이지 않나? 비슷한데 오히려 그 안에서 달라서 합을 못 이루는 경우가 있고 달라서 합을 못 낼 줄 알았는데 다른 쪽에서 조화를 찾아서 합을 내는 경우가 있어서 예전에는 사실 나는 비슷한 사람이랑 지내는 게 조금 편하다 생각했는데 비슷한 사람 중에도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제가 발견을 했고 달랐지만 오히려 되게 어쩔 때는 비슷한 사람보다 더 멋진 조화를 이뤄낸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는 조금 더 오픈마인디드가 된 것 같아요. 같은 게 협업이 됐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자면 작품으로 봤을 때는 둘이 떨어지면 아예 메시지가 파괴되는 원본이 갖고 있는 힘이 떨어질 수 있는 이런 거가 또 있는 반면에 다르다라는 거는 각자 따로 떼어놓고 보면은 아예 다른 작품으로 보인다는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별관에서 봤던 그거는 한 분이 작업을 했어. 세 가지를 그려놨어. 그걸 보고 하나를 더 높였어. 근데 이거를 아예 다른 질감이었고 그게 여기다가 그거를 더해서 하나로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했다라는 게 그래서 회화적인 표현보다도 그 마음이 나도 되게 와닿아. 과정이 너무 궁금하고 다 같이 봤을 때 멀리서 봤을 때 이질감 없었잖아. 없어. 그 나도 하나야, 그게 또.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렇게만 따로 보고 저렇게 또 따로 보고 이걸 또 하나로 같이 봤을 또 때 보고. 그게 또 재밌었어. 나는. 짠.